자, 그래서 슬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기초뿐만 아니라 내가 악기를 놓기 전까지 평생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복식호흡. 예, 복식호흡. 자, 두 번째. 안무시어. 예, 안구시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뭐죠? 등이. 네, 턱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세. 네, 자세.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실기 악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악기든 색소폰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든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처음에 복식호흡을 한다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 호흡이 그냥 조금 대뇌 하고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절대로 온전한 복식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악기를 놓기 전까지 부는 동안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호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내가 원하는 소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네 가지다. 첫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강의 영상이 차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걸 다시 리플레이를 지금 상황에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앙부시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앙부시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싱글립을 한다고 그랬죠. 싱글립을 기본적으로 앙부시어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싱글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싱글립, 더블립, 펜립 해가지고 세 가지 주법을 쓴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색소폰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싱글립, 그 다음에 더블립은 겹리드를 쓰는 악기들, 물론 싱글립에도 쓰긴 합니다, 간혹. 그 다음에 펜립, 보통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싱글립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싱글립의 포인트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육의 방향. 근육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앙부시어를 했을 때 앙다무는 어떤 이런 형태로 주법을 구사를 하면은 결국에는 소리가 답답해지고 불기 힘들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앙부시어가 싱글립을 하든 뭐 펜립을 하든 뭐 더블립을 하든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 편안하게 호흡이 들어가서 리드가 자연 발화 잘 진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깨무는 어떤 형태의 어떤 주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저음과 고음의 음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답답해지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치 변화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주법을 쓰든 깨물지 않는 주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싱글립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교과서적인 어떤 싱글립은 근육들이 바깥쪽으로 위로 이렇게 당겨지고 턱은 밑으로 근육들이 이렇게 펴져야 된다. 그래서 M 하고 주법을 구사하고 힘을 준 상태에서 M 하고 이렇게 다물고 있는 이 주법의 근육의 긴장도를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 바깥쪽으로 감으로 해서 앙부시어가 이렇게 깨물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근육 구조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편안하게 소리가 컨트롤이 된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내가 주법이 그렇게 지금 제가 원하는 이렇게 근육들이 아니더라도 포인트는 그거예요. 깨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물지 말아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소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육은 이렇게 잘 처음에는 M하고 잘 모아진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앙고시를 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근육이 잘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M이 아니라 에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M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에 하고 벌려. 왜? 마우스피스가 편안하게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편안하게 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벌려서 에 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피스가 편안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M자로 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물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근육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이렇게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내 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텅잉. 텅잉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네 가지 네 가지 다 굉장히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텅잉은 뭐라고 그랬죠? 발음입니다. 네, 소리는 발음. 어떻게 어택을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발음입니다. 텅잉. 그래서 텅잉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어떻게? 곡의 어떤 곡의 느낌에 따라 텅잉은 달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텅잉은 이제 뭐 요약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발음을 세 가지 발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발음이 나누어지면 많겠지만 티귿 발음, 그 다음에 디귿 발음, 그 다음에 히읗 발음,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티귿 발음은 굉장히 강한 강박의 어떤 강한 소리의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한 소리. 네. 그 다음에 디귿 발음은 중간 발음, 중간 세기. 그 다음에 히읗 발음은 작은 발음. 그래서 작은 소리, 작은 소리, 대중성으로 작은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티귿 발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교칙본을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 교칙본을 하나씩 구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교칙본을 가지고 나갈 거고요. 부차적인 거는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겠지만 이 교본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티귿 기본적으로 텅잉은 어떤 교과서든 티귿 발음으로 이렇게 투라는 발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투를 뺀 터나 투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투하고 혀가 자연스럽게 입천장을 치고 이렇게 오죠. 투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혀가 입천장을 갔다가 옵니다. 투 하면 입천장으로 갔다 오죠. 마우스피스를 누르면 리더를 밑으로 이렇게 혀가 이렇게 갔다가 오겠죠. 그래서 강한 발음, 투 발음은 강한 발음, 액센트적인 강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투 발음을 하느냐? 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택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정확하게 텅잉에 대한 느낌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택으로 정확하게 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티귿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발음. 보통 이제 곡을 연주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 발음보다는 두 발음이나 더 발음이나 두 발음을 해서 부드럽게 조금 더 레가토하게 이렇게 소리를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발음을
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실 때 그냥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두 발음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두나 더로 해서 부드럽게 곡을 연주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발음, 속잡음, 허나 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혀가 천장을 치는 어떤 발음이 혀가 이렇게 천장을 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냥 혀가 움직입니다. 후 하고 혀가 안 움직이죠. 후, 후, 허 하면 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바람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텅잉이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곡을 할 때 부드러운 연주를 할 때는 이 허나 후로 해서 부드럽게 곡을 연주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텅잉의 발음은 이렇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크고 중간 작고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시면 곡의 느낌상 이렇게 이 곡의 느낌상 이렇게 부드러운 곡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다. 잔잔하게 하는 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명확하고 신나는 곡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곡의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텅잉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텅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발음을 어떻게 텅잉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느낌은 굉장히 곡의 어떤 느낌들이 다르고요. 텅잉 연습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텅잉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 그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또 해보겠습니다. 자, 악기를 한번 잡아 보시고요.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계속 바람 입으로 그냥 바람 부는 게 아니고 저는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속으로 투 하고 발음을 해야죠. 투 발음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하실 때 명확한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발음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음줄은 텅잉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음줄이 없는 거는 다 발음을 텅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스폰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색스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하는 대로 소리 나는 게 색스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달이 그대로 돼요. 소리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투를 말하면 이렇게 투 발음을 하는 거고 두 발음 그러니까 후 발음 발음이 다르죠. 소리의 전달력이 다릅니다. 소리의 전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텅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한번 악기 잡았으니까 악기를 잡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는 필수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실기를 합니다. 뭐 이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할 수 없고요. 이론은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짚어드리는 거고요. 실기 위주로 갈 겁니다. 실기 위주로 갈 것이고 또 개개인의 어떤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뭔가를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매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강의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초 과정만 계속 가실 수는 없잖아요. 기초 이게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레벨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숙제를 가져오셔야 돼요. 매주. 그래야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가 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잡아보세요. 자, 자세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악기를 이제 잡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그냥 물고 그냥 소리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내 몸처럼 편안하게 안착이 돼야 돼요. 악기가. 내 몸처럼 편안하게 안착이 되었을 때 내가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얘가 뭔가 내 몸하고 뭔가가 좀 잘 안 맞고 뭔가 옷이 안 맞듯이 뭐 내 몸에 안 맞는 어떤 느낌을 준다면 결과론적으로 소리적으로도 불편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트랩이겠죠. 목걸이를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게 편안함이 소리의 어떤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그냥 대충 뭐 메고 그냥 불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전자도 얘기했지만 대충 소리 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불면은 정확하고 좋은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항상 내 몸 쓰는 몸은 굉장히 릴렉스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섰을 때는 편하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편안하게 벌린 상태에서 보통 뭐 왼쪽이 반보 정도 편안하게 이렇게 앞으로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에 어깨를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악기를 운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왼손은 당연히 가슴 쪽으로 올라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가슴 위로 올라와야 될 것이고 오른손은 배꼽 정도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을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팔을 들었을 때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지겠죠? 손이. 그럼 여기 겨드랑이 사이가 주먹이 들어가는 편안함이 되겠죠.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팔이 모아지겠죠. 겨드랑이가 모아지겠죠.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편안하게 모여진 상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간격이 적정하게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편안한 상태에서 힘이 안 들어가야 돼. 힘이 들어가는 거는 긴장도가 주어지는 건 배하고 이 앙구시어의 긴장도 외에는 힘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아랫배에 호흡을 했을 때 복식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적절하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고요. 입술의 긴장도를 주고요. 근육의 긴장도. 이거 외에는 따로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악기가 운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총검술 많이 했잖아요. 밭들어총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처럼 거총하듯이 밭들어총하듯이 이렇게 악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렇게 몸에 딱 맞아지는 총검술 하듯이 몸에 탁 안착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이유냐? 자,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시선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냐면 목이 이렇게 편안하게 꼿이 이렇게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초보 되신 분들은 악기를 보통 내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만 벌이고 있으면은 얘가 악기가 내 입으로 와야 되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보통 부시는 분들은 뭐냐 목을 먼저 빼고 악기를 맞이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불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목을 빼고 이걸 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목이 꺾이겠죠. 편안한 호흡이 나와야 되는데 목이 꺾이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호흡을 쓰고자 하면은 목을 잘 세워야 돼요. 안 세우면 그렇죠. 성악하려고 소리 발성하려면 목을 잘 편안하게 세워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빼지를 않고 내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악기가 내 입으로 와야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악기가 내 입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
목을 당겨서 턱을 당겨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살짝 당겨서 목이 바로 설 수 있는 상태에서 예, 시선이 약간 15도 아래로 아마 이렇게 시선이 다운이 될 겁니다. 턱을 살짝 당기면 이 상태에서 나는 아래턱만 벌려주면 되겠죠.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M 하고 있다가 에 벌리고 있으라고 했죠. 에 하고 있으면은 이 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오려면 뭐냐? 오른손 엄지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는 나머지 손가락이 편안하게 핑거링을 할 수 있게끔 나머지 손가락을 위해서 있는 거지. 특히 오른손 엄지 같은 경우 엄지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떠받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으로 이렇게 떠받치시는데 떠받치는 역할이 아닙니다. 힘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역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나머지 손가락이 핑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오른손 같은 경우 엄지는 앞으로 살 밀어주세요. 악기를 밀으시면 얘가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오겠죠. 내 입으로 오면은 내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목걸이를 만약에 밑에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이 목걸이를 당겨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또 너무 올라가 있다. 안 맞죠. 그러면 살짝 내리죠. 그래서 뭐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오는 내 입으로 오는 그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고 나머지 이 엄지손가락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밭들총한테 총금수로 이렇게 받쳐주는 살짝 이렇게 밀어서 악기가 나머지 손가락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밀고 있으면은 나머지 손가락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는 상황. 그리고 윗니는 지그시 악기를 살짝 누르겠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윗니는 이렇게 밑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목걸이는 스트랩은 무게를 감당을 해주고 나머지 엄지손가락들은 나머지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핑거링을 했을 때 이렇게만 돼도 내가 내 몸처럼 악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뭐 군악대 분들은 행진을 할 때 편안하게 뭐 연주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힘의 균형이 딱 맞아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얘들이 흔들림이 없이 침대처럼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게 연주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안정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연주자가 무대에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연주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안정적인 어떠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소리는 편안하게 난다. 어떻게 이렇게 손을 떼도 안정적인 톤을 만든다는 얘기죠. 뭔가가 불안하다. 뭔가가 이게 뭐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 반드시 소리는 정확한 소리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얘네들은 소리가 원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치가 잘 되어서 이렇게 연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니가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무게를 목걸이가 감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 하중에 기본적인 받침을 이 엄지손가락들이 잘 밀어서 앞으로 미는 거예요. 떠받치는 역할을 밀어주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있으면 나머지 손가락들은 편안하게. 그리고 벨은 보시는 것 같이 왼손, 오른손의 위치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왼쪽 벨이 색소폰 벨이 정면으로 이렇게 소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으로. 약간 좌측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균형이. 그래서 저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악기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힘이 좀 뭔가가 운지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뭔가가 불편해요. 그래서 핑거링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하는 대로 편안하게 내가 앉은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의자 깊숙이 앉지 마시고요.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빼시고 허리는 좀 곳곳이 잘 세우셔서 허리를 곳곳이 세운 상태에서 앉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내 입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옆으로 하든 아니면 무릎 위에 올려서 하든 아니면 그냥 들어서 하든 편안하게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서 따로 힘이 주어지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게끔 소리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를 안 하고 엄지손가락 물고 편안하게 소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메트로놈 틀어놓고 메트로놈 박자 60 초당박 60 수치를 메트로놈 해놓고 8박 이상 호흡을 가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복식호흡을 해서 8박 이상의 롱톤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롱톤이 8박 이상 안정적인 어떤 톤이 소리가 나온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텅잉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낼 때는 투라는 지금은 기초적인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음은 투라는 발음으로 발음을 해서 텅잉을 합니다. 그래서 투라는 발음과 함께 이상 길게 호흡이 안정되고 소리가 안정된 톤으로 롱톤 연습을 하시고요. 그게 안정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텅잉을 한 박에 한 개씩 이렇게 텅잉을 해서 투 호흡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그대로 가고 혀만 움직여서 텅잉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한 박에 이 텅잉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을 균등하게 텅잉을 해서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소리가 안정적인 어떤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항상 얘기하지만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가지고 메트로놈 수치 60이 초당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0에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롱톤 기본적으로 낮은 도에서부터 2옥타브, 3옥타브 롱톤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안정적인 호흡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안정적으로 됐다면 텅잉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자, 솔을 가지고 롱톤을 한번 일단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초보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솔을 잡고요. 솔을 잡고 한번 롱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테너는 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둘, 셋, 넷. 여덟 박 못 가면은 못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롱톤 연습을 해서 8박 이상을 가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롱톤을 해서 가는 것보다 텅잉을 해서 가는 호흡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롱톤을 해서 그냥 텅잉 안 하고 그냥 빵 하고 투 하고 발음 한 발음으로 해서 길게 빼는 게 8박 이상이 안 되는 거는 노래 안 돼요.
노래 분명히 안 됩니다. 왜? 텅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더 많이 써요. 텅잉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롱톤이 8박 이상 10박, 12박, 16박 이렇게 가실 수 있게끔 롱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주가 편안하게 연주가 됩니다. 그게 8박 이상 롱톤이 된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한 박에 한 개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텅잉을 해서 한, 둘, 셋, 넷. 자발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래가 편안하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텅잉 연습하고 자세 연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했는데, 자, 자세에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굉장히 요 부분도 중요해요. 핑거링에 대한 부분, 손가락 운지가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힘이 사실 릴렉스해서 힘이 빠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연주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키 위에 버튼 위에 항상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힘을 꽉 줘서 막 이렇게 힘을 주면 손이 이렇게 쫙쫙 펴집니다. 힘이 빠져야 그냥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힘을 주면은 막 이렇게 돼요. 힘을 주면 막 손이 펴지죠. 막 힘이 빠져야 손이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데, 힘을 주면 이게 손이 펴져요. 그래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키에 올려줄 수 있게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버튼 위에 키 위에 이렇게 올려서 조곤조곤 이렇게 조곤조곤 움직여서 신경을 써서 하실 수 있게끔 기초 단계에서부터 계속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은 템포가 이렇게 느린 곡 위주로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빠른 곡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못 따라줘요. 손가락이 못 따라가요. 예. 왜냐하면 누르고자 하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템포의 어떤 곡에 소화를 못해요. 뻐득뻐득 소리를 못해. 그래서 릴렉스하게 힘을 빼고 자꾸 이렇게, 이거 꽉 안 눌러도 되거든요. 그냥 살포시 이렇게 누르만 주셔도 소리 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너무 힘을 쓰고 이렇게 운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힘을 빼실 수 있게끔 릴렉스하게 힘을 빼서 그냥 편안하게 운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운지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을 주면 여지없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